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 이석증입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종민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일단 이석증이란 게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을 말하는 거죠. 특히 이 겨울철 어지럼증의 불청객이라고도 부르던데 이석증은 도대체 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석증은 이석들이 이석기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석들은 칼슘으로 된 기다란 육면체 알갱이들이 서로 엉겨붙어 있습니다. 이석들은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주 간격으로 만들어졌다가 녹아 없어졌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석들을 만들어낼 때 제대로 못 만들어내서 작고 삐뚤어진 이석들이 만들어지면 이석들끼리 결합할 때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석들 간의 결합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석들이 분리돼서 나와 세방고리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석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이석증일 경우에 우리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떤 증상들이 보통 생기나요? 네, 이석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만히 있을 때는 어지럽지 않다가 머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와 같이 자세를 바꿀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듯이 어지럽습니다. 보통 코끼리 코를 돌고 난 느낌이나 놀이기구를 타고 난 느낌이 난다고 하십니다. 이때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돌아가는 듯한 어지럼증은 대개 수초간 짧게 발생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지럼증은 1분 이내에 멈추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석들 중에서도 이석들이 세방고리관에 끼이거나 붙어버리는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어지러운 경우도 있고 이석증이 약하게 있을 경우에는 공중에 붕 뜬 느낌 정도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석증 겪고 계시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석증이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단 말이죠. 선생님,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생기는 편인가요? 네, 이석증은 어지럼증 원인 중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한 병원의 연구에서는 전체 어지럼증 환자의 24% 정도 차지한다고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1차 의료기관에서는 40에서 50% 이상 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연간 발생률이 0.6%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울산 인구가 100만 정도라 생각하시면 1년에 6천 명 정도 생기는데 하루에 16명 정도로 생각되지만 예전보다 진단 장비가 좋아지고 어지럼증을 보는 병원들도 늘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흔한 질환이지만 그만큼 이석증을 다루는 병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진단하고 또 치료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단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귀나 뇌의 문제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생기면 우리 눈이 초점을 잡지 못하고 빠르게 진동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를 안진이라고 합니다. 이 안진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어지러움증을 감별하게 되는데 안진을 정확하게 카메라로 관찰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달려있는 안경을 끼고 안구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찍고 상하 좌우 움직임을 그래프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비디오 안진 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석증의 경우에는 누운 채로 머리를 좌우로 돌리거나 뒤로 누울 때 어지러움증이 생기면서 특징적인 안진이 생기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 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석증이 재발해서 3개월째 고생 중인 직장인입니다. 핑계가 아니라요. 모니터 화면을 보려고 하면 머리가 더 어지러워요. 머리가 막 울리는 느낌도 있고요. 저희 엄마는 안 움직이면 다 나아라고 하시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는 거냐고요. 근데 정말 움직임을 줄이면 이석증을 줄일 수가 있는 걸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선생님. 움직임을 줄이면 이석증이 없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네, 먼저 이석증의 재발률은 30에서 50% 정도입니다. 대부분 1년 이내에 재발하게 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석증 치료 후 하루 이틀 정도는 머리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머리를 돌리거나 뒤로 눕는 동작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가능하면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해서 정상 생활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장기간 머리 움직임을 제한하면 오히려 이석증의 재발이 더 쉬워지고 남은 어지럼증도 더 오래 갑니다. 음,
이석증 증상으로 힘드시더라도 장기간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 사례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 다녀오시라고 해도 귀엽고 자가 치료를 하시려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속상한 1인입니다. 너튜브에서 이상한 걸 보시고 그걸 따라하기 바쁘시고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더 괴로워하십니다. 이석증, 이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얼마나 증상이 더 나빠지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석증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지속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혼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석증은 치료하지 않더라도 3에서 6주 혹은 수개월 안에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해방고리관 안에 있는 림프액에 이석들이 녹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반복해서 어지러움증과 구역질 같은 증상이 반복되고 심할 경우에 넘어지거나 운전 중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너튜브나 인터넷 등에서 혼자서 치료해보고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어느 쪽 세방고리관으로 이석이 빠졌는지 정확히 진단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치료하는 경우 오히려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올 수 없거나 약한 이석증 증상이라면 브렌트 다로프 운동을 하루에 10번 이상 해주시게 되면 이석증을 좀 더 빨리 없앨 수 있습니다. 브렌트 다로프 운동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거예요? 네, 반복적인 이석 정복술로도 치료가 되지 않거나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집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침대나 긴 소파에 정면을 보고 앉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어떤 쪽에서 생기는지 알 수 있으시면은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방향으로 머리를 빠르게 이제 눕습니다. 네. 이때 머리는 45도 정도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어지럼증이 없어질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다가 어지럼증이 없어지면 30초 정도 더 유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정면을 보고 앉아서 30초 정도 또 쉬시고 똑같은 동작을 반대쪽으로도 반복하시면은 네, 이석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가 운동법 숙지하시고 집에서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더 자세한 치료를 위해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닥터 처방전, 이석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석증 증상이 뇌졸중 증상과도 비슷해서 혼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뇌졸중 중에서도 이석증과 비슷하게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뇌졸중에서 보이는 특징은 먼저 말이 어눌해지거나 목소리가 신목소리로 바뀌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얼굴, 팔, 다리에 감각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서 있거나 걸을 때 비틀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증에 비해서 과도하게 구토가 생기거나 심한 두통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동반될 때는 비디오 안진 검사보다는 머리 MRI를 먼저 찍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어지럼증 진료를 할 때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하기 전 먼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해서 뇌졸중과 이석증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석증, 이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석증에 대한 특별한 예방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머리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자세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이석증을 유발하는 습관입니다. 이석증이 있는 분들은 칼슘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칼슘 그리고 골다공증이 이석증의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비타민 D와 같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석증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립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겨울이 되면 햇빛의 강도나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칼슘 대사에 장애가 생겨 이석증 발생이 여름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감기 바이러스들이 이석 기간에도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석증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겨울을 지내면서 계속되는 어지럼증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가까운 신경과를 방문하여 이석증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